오세훈 서울시장이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났어요. 이게 뭐 청와대 쪽에 먼저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던데 요 만남은 결국 부동산 뭐 공급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뭐랄까 참 어색하다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사법적인 문제로 위기잖아요. 예. 이럴 때는 좀 진심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라는 게 서울시장이 핵심이에요. 그다음이 경기지사고.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장 5번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 얼마나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문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속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진심이라면은 매일 헬기 타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에 자투리 땅 짜자서 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뭐 그린벨트인데 녹지가 아니고 뭐 폐허처럼 있다면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풀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본인도 만들어야 돼요. 아니, 공동 책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이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 배경을 아세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이쪽 이제 오세훈 시장 캠프 쪽에 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니까 일단 뭐 조금 흐뭇해하는 분위기예요. 결국은 김용범 실장이 손을 내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본인의 이제 정치 가도로 봤을 때 당연히 캠프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의 그 특유의 슬로건이죠. 명품 서울 도시. 예. 뭐 유럽에 이어서 뭐 3대 뭐 뉴욕, 런던 뭐 3대 뭐 수도 뭐 전 세계 예. 수도권 도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처를 이제 그렇게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양쪽에 이제 만난 거랑 나머지를 취재를 좀 해보면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가장 이득이 되는 동네는 사실은 부층이에요. 그러니까 부유층이에요. 부유층이요. 그렇겠죠. 예, 강남 3구랑 예. 용산 같은 경우는 그 산지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옆에 예. 숲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동 이렇게 이제 숲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서울지도 딱 보시면 관악이나 도심 지역에 있는 서대문 네. 거의 녹지 없어요. 그럼 현재 녹지를 지금 그린벨트 풀어야 되면 강남 3구와 용산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풀잖아요. 오세훈 시장 표가 날아가요. 사실상. 결국은 이제 정치인 오세훈으로서 자기 표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그렇죠.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나오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얘기 나오는 곳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공급이 늘어나느냐? 라고 해서 딱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부시고 새로 지으려면 부셨을 때 그 멸실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죠.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지금 청량리처럼 용적률을 엄청나게 높여가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할 것이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얘기 나온 동네들은 꼭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딱 자기 이득이 되는 자기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 그린벨트를 막아서 어떻게 보면 희소성을 유지시켜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새 걸로 만들어주는 그 정책을 그냥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급가 문제로 그 재개발이 가능한 데는 강남 쪽이에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강남 쪽에 좋은 아파트 많이 생기면 표에 도움이 되죠. 실제로 그린벨트를 연구하는 사람들 주목하는 데가 저기 수색 쪽이거든요. 경의선 그렇죠. 그쪽 라인들이 실제로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린이 없어 거기. 그린이 없어. 그린이 없는 땅들이 벨트만 많아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저희 강남 쪽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는 생각났는데 그 MB의 그 내곡동 있잖아요. 보금자리. 그 주변이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장난 아니죠. 다 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맥락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했던데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문제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김용범 실장 뭐 경질론 등등에 있었던 그 소문들에 대해서는 일축해 버렸어요. 김용범 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로 일축했는데 김용범 실장,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뭐 욕도 많이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어찌됐건 뭐 한 번씩 왜 자신이 학자로서의 입장을 낸다든지 아니면 정책실장으로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적히다 보면 논란이 될 때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향후의 행보는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취재하면서 김용범 실장이 실책을 한 건 맞죠. 이번에 뭐 ETF 레버리지나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장이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그렇게 있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 의원들 중진원들 만나서 물어보면 이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장관들이 안 보인대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기 칠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제 24시간 일하고 워커홀릭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계속 이를테면 삼국지로 보면 여포가 혼자 장군기 들고 다니면서 100만 대군 쓰러뜨리니까 옆에서 놀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층이란 게 있거든요. 각 층이란 게 있고 진이란 걸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김용복 실장이 이렇게 전면에 나올 정도의 위치냐 이거예요. 그럼 김 실장은 하고 싶어서 나왔겠어요? 안 움직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디가 내각이 인정할 때 어디서 인준합니까? 나중에 청문회 당에서 만들어요 보통. 당에서 예전에 김현미 장관 좋든 싫든 예. 당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때 당대표가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당정청을 이루는 이 현재 몇 겹의 그 방어막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실 작동 불능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게 주무부처 이제 국토부가 될 텐데 김윤덕 장관이 벌써 몇 달 전에 공급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뒤로 뭔가 진행되는 게 없다라는 지적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건 뉴스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뭐 실질적으로 뭐가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제 개편안 얘기 나왔을 때 종부세 얘기가 나오니까 전부 이걸 부동산 대책으로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세제 개편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라고 했던 얘기들까지 막 끌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개별 장관들에 대해서 평가는 제가 차마 못하겠는데 어허. 이런 거예요. 정책의 영역과 그 받아들이는 민심의 영역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정책 실패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민심 위반이 일어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가 발언만 하면 주식이 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정이라고 했어요. 예, 경제부총리를 주가 요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경제 담당자라든가 이 공급 부동산 관련 담당자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내줘야 돼요. 사실 그것이 그 내용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또 그렇죠. 관리하는 정책의 거니까. 사실의 영역과 심리의 영역에서의 안정감을 아하. 주는 것 이게 같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정책의 이해도도 깊고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그래서 김용범 실장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보내기 버튼을 누구 정무 판단이 좀 더 잘 되는 분에게 좀 위임하시는 게 어떨까? 마지막에 그 게시글 올릴 때 업로드 버튼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놔야 된다. 듣고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지금 저런 그 온도로 해야 되냐? 저거를 그리고 정책실장이라는 위치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개 교수 아니면 일개 저 같은 평론가가 하는 거랑 다르게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상황. 그 이른바 정무적 판단. 예, 정무적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정도 있지만 이분이 사실은 그 민심의 그 질타를 받았던 멘트들을 보면 원론적으로 봤을 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하니까 얄밉고 저 사람이 하니까 비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심 위반과 정책 실패가 별도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정책적으로 뭔가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하고 유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당장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재인 정부 때 1, 2, 3기 정책실장 생각나세요? 그렇죠. 누구 이름 다 생각. 윤석열 때 정책실장 누구인지 생각나세요? 정책실장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국토부 장관이 나서줘요. 네, 이건 장관들이고 사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입이기 지금 때문에. 약간 뜨끔했던 건 난 뭐냐면 나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일이 그거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 고관여층이라서. 난 뜨끔했어. 에코님한테는 잘못한 사람은 기억나죠. 네. 근데 일반인들은 정책실장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원래. 수현, 상조 뭐 이렇게 막 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 어찌 됐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단히 인상적인 건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국무회의가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발언을 하는 장관들의 모습을 많이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뭐 정리된 화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AI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반도체 관련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배경훈 장관이나 등등 몇 분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김윤덕 장관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4시 30분이 지났는데 우리 JYP가 이제 이후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좀 이석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던 김인만 소장과 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김인만 소장이 지금 교통사정 때문인지 도착을 못 하신다는 거죠. 예. 강남에서 넘어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인만 소장을 다음에
무료로 불러야겠군요. 예.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리 되어서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가 대신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그린벨트를 없애야 돼요.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JYP뿐만 아니라 JGS도 가야 되겠네요. 예, 저희 모두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